매체와 사회문화 현상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국내외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내에서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어제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 83개국 중에서 76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에서도 인도 3위를 제외하면 전부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야. 넷플릭스 역대 오리지널 시리즈 중 최고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드라마 관련된 굿즈도 글로벌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요. 굿즈 어떤 게 있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체복 티셔츠, 이런저런 코스튬이 곧 미국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어서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렇겠네요. 주인공들이 배식을 받았던 도시락통도 국내 온라인보다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좀 재미있었던 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달고나 키트가 이베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이제 생존 게임으로 달고나 뽑기가 나오거든요. 나왔죠. 그래서 다양한 틀과 함께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 늘 있었던 건데. 네, 뽑기라든지 똥과자라든지 방송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어떤 작품인지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줄거리, 소재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징어 게임은 데스게임 장르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생존 게임을 하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데스 장르 자체의 역사는 길지만 1999년 일본 작품 배틀로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적 인기가 높아진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기훈이 무인도에 세팅되어 있는 데스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드라마가 총 9회인데 드라마 세팅을 보여주는 1회 줄거리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훈은 도박 중독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나물 장사를 하는 노모한테 여전히 용돈을 타서 쓰는 4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기훈은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랑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10,000원씩 주는 이런 게임인 거죠. 돈 놓고. 네, 그래서 기훈이 이기면 자기가 10,000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기훈이 돈이 없으니 뺨을 때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지치기를 하면서 기훈은 수십 대의 뺨을 맞고 10만 원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떠나면서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죠. 이렇게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연락 달라. 기훈이 별 이상한 사람을 잡았네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삶이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니까 결국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요. 그렇게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무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456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트레이닝복을 단체복으로 입고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그 게임이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던 거죠. 이게 다 저희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인데요. 네, 어릴 때 우리가 했었던 게임은 지면 끝이지만 여기에서 지면 죽게 됩니다. 아이고. 술래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총에 맞아 죽고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고 했지 그 게임을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게임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승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최후의 승자는 사람마다 1억씩의 상금이 걸려 있어서 456억의 상금을 독식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다 이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나을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게임에 머물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숨을 건 데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도망갈 수는 없는 건가 보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인 거죠. 나가봐야 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걸 또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외국의 시청자들도 이렇게 관심이 높다는 건 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건 너무 한국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드라마 자체가 웰메이드에 재미있어서 인기가 있는 건 분명할 텐데요. 네. 분석을 좀 해보자면 콘텐츠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적인 부분은 우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그동안 글로벌하게 쌓아온 인지도와 팬덤이 있다는 것 때문일 텐데요. 지난주 내내 글로벌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혹은 문화적 아이콘이 사실 다 한국과 관계에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UN에서 연설한 BTS,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이제 검색도 많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덕분에 한국어를 비롯해서 한국적인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가 된 부분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이 그러네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네. 오징어 게임이 말하자면 터졌다는 점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콘텐츠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오징어 게임은 진행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것과 예. 보편적인 것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뭐가 한국적인 것인가 하면 역시 이 드라마의 생존 게임에 쓰이는 놀이들,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그렇죠.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놀이를 장치로 다루면서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예. 동시에 그 안에 빈곤한 사람들, 빚에 쫓기는 사람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게임판 위에 말처럼 가지고 노는 자본가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비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삶이 지루한 글로벌 자본가들이 사람을 사서 이렇게 끔찍한 게임을 기획했다라는 어떤 이제 비밀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주제의식은 사실 글로벌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사랑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네. 저는 이와 더불어서 두 가지 단순함이 세계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의 룰과 목적의 단순함입니다. 게임이 어렵지 않고 456억이라고 하는 목표는 매우 단순하죠. 예,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네. 둘째는 캐릭터의 단순함인데요. 예컨대 기운 캐릭터 설정을 보면 이게 주인공인데 예. 이런 식이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성 가장이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아내는 경제력이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와중에 현명하고 착한 딸은 아빠인 나를 위하고 나는 딸바 보이고 어머니는 겁나 존경하고 어머니는 나를 희생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기운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더불어 다른 캐릭터들도 사실 배우의 개성을 뺀다면 캐릭터의 개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진입장벽을 확실히 없애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걸 좋게 말하자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진보한 캐릭터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특히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된 상황 속에서 더 어쩌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비판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진보한 캐릭터라는 부분도 한 부분 짚어주셨지만 여성, 뭐 노인, 외국인 노동자 거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자를 그리는 방식이 다소 보는데 불편함을 좀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건 역시나 이제 진보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게임이 벌어지는 이 무인도를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 축소판 안에 탈북자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렇죠. 노인도 있고 10대 여성도 있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드라마 그건 굉장히 잘 포착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상상 가능한 진보함과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려진다라는 점이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재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남성으로 자랐을 때나 잘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이제 잔뜩 늘어놓고 게임 운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평과 평등이 이 게임의 핵심이다. 룰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임의 설정 자체가 이미 장애인은 참여할 수 없고 그렇죠. 여성들도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면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게임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체가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은유라고 본다면 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랬을 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여성 캐릭터가 너무 진보하다 보니까 그런 한국 사회에 대한 은유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룰을 그냥 내재화한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 대사를 가지고 있는 여자 캐릭터가 어린 딸이거나 북한 여자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서 남자를 등치려고 하는 여자거나 날 버린 와이프거나 내 어머니거나 내 친구 어머니 정도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룰을 직접적으로 깨고 도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여성 혹은 새로운 소수자의 모습은 사실 이 드라마가 상상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드라마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 대체로 남성 중심적인 콘텐츠에서 여성은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멸시의 대상으로 그려지는데 네. 약간 이 드라마 속 여성들도 숭배와 멸시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런 점이 전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걸 좀 뚫고 나가는 새로운 여성의 모습은 좀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또 장점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호평해야 할 부분. 장점 분명히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죠. 그냥 이제 비판만 할 수는 없는데 황동혁 감독이 이 작품의 이제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오징어 게임은 루저의 이야기다. 어떤 영웅이나 승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경유해서 현실을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그렇죠. 할 때 우리가 자본가들이 혹은 자본주의가 세팅해 놓은 게임의 룰과 구조를 질문하지 않고 오징어 게임에 몰두하게 될 때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승리는 오직 이 게임을 기획한 자들의 몫이라는 점을 드라마가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건 좀 흥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기훈 같은 경우에 쌍차 노동자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 쌍차 파업할 때 그렇죠. 동료가 경찰과 용역에게 맞아 죽은 사건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그 장면이 잠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여러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룰에 어떻게든 저항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품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랬을 때 쌍차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셀 수 없이 그렇죠.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 드라마가 그 문제의 해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그걸 자극적인 소재로 도구적으로 또 활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시청자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화제작이면서 문제작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재밌다, 달고나 하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작품 설명에도 본능 대신 도덕을 택하는 순간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던데 네. 생존 게임류 작품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SNS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저히 착할 수 없는 혹은 도덕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 후에 그래도 우리는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교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가 원하는 교훈 아니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룰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룰이랑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로 내가 인간적이어서 나 혼자 개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코멘트였고 그래서 요즘 저의 고민은 대중문화의 상상력이 왜 다음을 얘기하지 못하는가 늘 한계에만 갇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앞으로 또 다른 작품들에서 또 어떻게 풀어갈지. 혹시 비슷한 장르 영화나 시리즈 중에 오징어 게임과 비교해 볼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끝으로 좀 하나 살펴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과 함께 좀 비교해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게임. 여기서 이제 주인공 캐트니스 에버딘이라고 하는 여성 전사가 사실은 그 룰 자체를 바꿔버린 룰 체인저의 역할을 하면서 혁명을 꿈꾸는 영화거든요. 혁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나이브하다라고 하면 역시 이 영화로 나이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룰을 바꾸는 상상력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비교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